수석 부르고 시작할게요. 권정우, 네. 권하은. 네. 너희 친구는 안 왔니? 모르겠어요. 왔을 수. 아 그래요? 먹었어. 그렇지. 그래? 먹을까요? 자고 있나? 미안합니다. 그죠? 이강, 네, 그다음에 장서아, 네, 그다음에 현진석, 네, 그다음에 김민준, 그다음에 김정민, 신민경, 그다음에 신예빈. 네. 그리고 잠시만 이름 안 부르는 거지. 이렇게 하자. 이름 안 부른 사람 손 들어볼래요? 이름 어떻게 되죠? 안서요? 아, 네. 이름도 어떻게 되죠? 박지훈? 네. 이름이 어떻게 되죠? 이재한? 이재한? 또 안 부른 사람 없죠? 그죠? 그리고 그 뭐냐 요거 교재 있죠, 교재 없는 사람. 안 왔니? 시간이 뒤로 좀 넘겨주세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뒤로 좀 넘겨주세요. 누구였죠? 그럼 이제 시작을 합시다. 근데 오늘이 뭐 그 마지막인 것 같은데 3월 2일 날 그죠? 3월 2일 이때도 수업이 있습니다. 이때도 수업이 있어서 그냥 오시면 됩니다. 저번에 그 뭐야 설날 했던 것처럼 무료 보강이니까 그렇게 해서 마지막을 이렇게 끝내면 될 것 같고 알아서 하세요. 뭐 어떻게 할 수 없죠. 하여튼 근데 영상은 찍어서 올릴 거니까 지난번 영상이 앞부분이 잘려가지고 그래서 내가 다른 걸 보내드리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여튼간 그래요. 그래서 우선은 다음에는 안 잘리게 해야 되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3월 2일 날 하는데 시간은 몇 시에 해야 되지? 시간은 너 어차피 못 온다 그랬지? 여기죠. 10시? 면 되겠죠?
내 느낌에 왠지 오늘 그 여기 있는 것만 할 것 같으면 그 함수의 개수를 안 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지? 함수의 개수를 안 하고 그냥 한 단원 하면 한 1시? 1시 정도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해보고 플러스 알파라고는 하지만 약간 이건 괄호를 칩시다. 나도 빨리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테니까. 그래서 3월 2일 날 아마도 그 휴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때 올 수 있으신 분은 그때 하시면 되고, 만약에 못 들으면 영상으로 하시면 돼요. 영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찌 되었든 시작합시다. 이제 그 혹시 이산원인 분포에서 질문 있니? 조건부 확률? 뭐 있어요? 223번? 그건 아마 근데 그걸 해야 되니까 빨리 우선은 그 연속 확률 분포를 끝내고 얘는 마지막에 문제 써가지고 해줄게요. 이거는 자 그럼 우선은 요걸 합시다. 확률 분포. 그래서 확률 분포가 뭐라고 그랬죠? 그래 그렇죠. 약간 함수 관계 같은 느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변수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고 그 변수가 어떤 성격을 띠고 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얘가 이제 이산 확률 분포, 이산 확률 분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분포가 있었다 이거였죠. 연속 확률 분포. 그러니까 x값 정의역이 약간 셀 수 있으면 이산 확률 분포 이렇게. 이산은 약간 흩어져 있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뭔가 모여 있으면 연속 확률 분포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 이때 배웠을 때 그 자료를 해석하는데 어떤 걸 가지고 해석했죠? 그래, 그렇지. 언제나 그죠? 트루먼스를 찍는 그런 느낌이야.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얘는 그러니까 이거의 자료의 성질을 평균이랑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분산이랑 그다음 표준 편차를 가지고 뭔가를 좀 봤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구하는 방법을 배웠고, 그다음 평균 같은 경우는 긁었다라고 하고요. 분산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혹시 두 가지 다 기억나니? 편차 제곱의 평균이 원래 있던 거였고, 그다음에 얘를 가지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바꿔줄 거면 재평평제라는 걸 이용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다음에 시그마 같은 경우는 여기에 무슨 틀을 씌우면 끝이니까. 루트를 씌우면 끝이니까.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봤다라는 거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했을 때, 자, 네임드 분포가 하나 있었거든요. 무슨 분포가 있었죠? 이게 있었죠, 그죠? 자, 그럼 이항 분포가 뭔지는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우선은 얘가 어디에서 온 거냐면 독립시행 확률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 독립시행의 확률 중에서 이쪽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나온 횟수 얘를 확률 변수 x라고 준 거죠. 그럼 독립시행의 확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몇 가지가 주어지는 게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거든? 그러니까 n하고 p하고 r이었고, 그럼 여기서 n이 뭐냐면 실행 횟수, 그 다음에 이게 확률이 되는 거고 얘가 나온 횟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변수인 거야. 돼요? 그럼 남는 건 누구랑 누구예요? NP. 그래서 얘를 가지고 x라는 그 변수가 이항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고요. 여기서 n, p다라고 얘를 썼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보는 거였고, 얘를 가지고 이제 뭐냐면 평균을 구할 수 있고 나온 횟수 이런 거에 평균. 그 다음에 분산도 구할 수 있고 표준 편차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얘는 NP가 되는 거고 이쪽은 NP가 되고 1 빼기 P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긴 당연히 루트를 씌우면 끝나는 거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써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려운 걸로 나오면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직접 얘를 구하는 거고요. 변수가 x가 아닐 때.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생각해서 이거를 만들었을 때 이게 x가 아닌 걸로 나왔을 때 뭔가
변형해서 나오는 걸로 나오니까 이제 이거는 좀 잘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냐면 그때 저번 시간에 따로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257번 같은 거 있잖아. 걔를 좀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여기 x가 나왔다고 x를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나온 횟수, 그러니까 2 이하 뭐 이런 거, 2 이하가 나온 횟수 이런 거를 우리가 새로 어떤 문자를 만들어 주는 거 y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서 y라는 거를 가지고 이항 분포를 따르게 만들고, 그럼 얘가 어쨌든 확률은 2 이하니까 3분의 1일 거고요. 횟수가 15번이니까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써가지고 2y를 쓸 수 있고요. 그다음 vy를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시그마 y를 쓸 수 있다는 거. 여기서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그럼 이거랑 얘는 뭐냐면 직선 3x 더하기 4y 이퀄 0 사이의 거리잖아, 거리. 그러니까 이게 x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본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 x라는 문자를 그러니까 y로 표현하는 게 포커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문자 사이 관계를 가지고 보는 거니까 그걸 되게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이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하면 얘면, 그러니까 이쪽은 x축의 양의 방향으로 3이니까, 그럼 결국은 어떤 우리가 원하는 점을 가지고 본다고 쳤을 때 이거는 뭐냐면, 이게 자 y번 나왔는데 그때마다 x축 방향 3만큼 이동하니까 이쪽은 3y가 되는 거, 3y 컴마. 그러니까 이런 거라 그랬죠? 약간 이항 분포니까 항이 몇 개짜리예요? 2개. 그러니까 이분법적 사고를 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10명이 지나가. 이렇게 지나가. 근데 여자가 6명이면 남자가 몇 명이죠? 4명이라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하면 이 이하가 나온 횟수가 y라는 건 3 이상이 나온 횟수, 얘가 자동이라는 거죠. 얼마라는 거예요? 전체가 15번이니까 15 마이너스 y가 될 거라는 거지. 돼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는 y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한다 그랬으니까 얘가 15 마이너스 y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잖아. 그래서 얘랑 얘 사이 거리를 구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거를 가지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y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얘는 루트라고 쓰고 9에다 16이니까 5 2네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니까 9y에다가 뭐야 이거 60 빼기 4y가 되는 거죠. 얘가 이제 5y 더하기 60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x는 얘는 y 더하기 10이다. 이거라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제발 좀 잘 기억하세요. 제발. 얘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정규 분포에서 나오는 게 있거든요. 연속 확률 분포에서.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보는 것까지 같이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또 제일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제 이쪽에 있는 이 부분일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준킬러급 정도로 나와요. 한 29번? 그 정도? 그래서 이제 그런 거니까 우선 잘 알아봐 두시면 됩니다. 이쪽은. 그래서 결국은 독립시행의 확률에서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뭐 어차피 좀 이따 하겠지만.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좀 알아봐 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됐고 넘어갑시다. 연속 확률 봅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건데 연속 확률 분포는 이겁니다. 어쨌든 변수가 연속해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 있잖아. 200ml짜리 우유가 있어요. 우유를 한 모금 먹고라고 해야 되나? 마시고라고 해야 되나? 이거 상관없겠죠? 남은 양 이거. 돼요? 우유 좋아하니? 아 그래요? 우유 좋아해? 안 좋아해요? 너 우유 좋아하니? 학교에서 우유 주지 않니? 그렇지 국민학교 그랬나?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초등학교였어요. 4학년 때까지는 국민학교. 그때 약간 우유를 줬던 것 같거든? 약간 우유값을 내가지고 뭘 먹었던 것 같아. 그래서 딸기 우유 나올 때 오지게 좋았거든요. 미안해. 자 어쨌든 그래. 그래서 그렇게 우유를 한 모금 먹고 남은 양 정도 있잖아. 이런 거를 가지고 연속 확률 분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연속 확률 변수. 그래서 얘가 연속 확률 변수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상 확률 분포는 얘는 나타내는 방식 자체가 표였거든. 표가 안 돼요. 표를 그리다 팔 빠져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반드시 그래프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프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보면 그 넘기면 나와요. 그 뭐냐 258번, 261번, 262번 뭐 이딴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런 방식이 되는 거고. 자 여기서 이산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이게 변수가 x거든, 정의역이거든요. 변수가 정의역이면, 그러니까 이쪽은 y 값을 나타내는, 자 확률의 일반항을 뭐라 그랬죠? 한 3시간 동안 서 있으면 좀 편할 것 같긴 한데 지금 확률 진행. 용어를 웬만하면 좀 기억하셔야 돼. 이거 용어를 기억하는 게 차라리 편해. 그러니까 통계는 용어를 기억하면 차라리 좀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딱딱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그냥 확률의 일반항이에요. 그래서 얘가 y 값이에요. y 요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변수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산 확률 분포를 나타내면서 이산 확률 변수란 말이야. 그럼 그거를 나타내는 각각에서 이제 만족하는 그런 y 값, 함수 값을 가지고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가지고 보면, 그래서 그 문제에서 어떤 확률 질량 함수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이거는 애초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거고. 그럼 또 넘겨봐요. 여기 7단원 90페이지 쭉 넘겨서 이제 쭉 보면 그거 있잖아. 여기서 258번을 보면, 그치? 얘도 함수란 말이 나오거든요. 확률, 얘는 밀도 함수라고요. 다 보면. 그래서 계속 259번도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260번도 얘는 보면 근데 확률 밀도 함수란 말이 없어요. 이건. 그래서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놓고 이게 y 값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좀 볼 수 있는 형태가 되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연속 확률 변수를 가지고 이제 일반항, y 값을 일반적으로 구한다고 보면 이쪽은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해요. 대학교 때 배웠거든요. 왜 그게 되는지, 왜 질량이고 왜 밀도인지 배웠는데 까먹었어요. 그렇다는 건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문제 푸는데,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래. 이제 그런 느낌으로 가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밀도 함수, 이게 요걸 가지고 본데 이것도 확률의 일반항이 되는 거죠. 일반. 그래서 y 값입니다. 요거를 가지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그냥 fx라고 또 fx. 이쪽은 fx라고 줍니다. 그러니까 뭐 얘는 굳이 말하자면 이거잖아요. p라고 쓰고 x 이퀄 x 이렇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각각의 어떤 상황을 가져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고 치면 얘는 그냥 fx라고 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함수의 형태로서 뭔가 표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를 좀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은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좀 봅시다. 확률 밀도 함수. 결국은 얘도 뭘 나타내는 거예요? 무슨 율? 무슨 확으로 시작되고 율로 끝나는 게 뭐죠? 확률이잖아요, 그죠? 확률이니까 그럼 당연히 첫 번째를 봤을 때 절대로 얘는 fx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올 수 없다는 거지. 당연해.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예요, 이쪽은.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확률을 구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확률 질량 함수에서 p라고 쓰고 뭐 1부터 뭐 x가 뭐 3까지일 때 이렇게 쓴다라고 보면, 굳이 말하자면 p1 더하기 p2 더하기 p3 이렇게 하면, x는 이렇게 하면 됐지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쓰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을 땐 이런 거죠. 이게 정의역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얘는 정의역이 딱딱 끊겨져 있는 어떤 그런 값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막대 그래프 같은 걸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됐었지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얘네 값들 그냥 더해 주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이게 확률 질량 함수였을 땐. 근데 확률 밀도 함수일 때는 똑같은 걸 만약에 구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얘가 이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p라고 쓰고 1부터 x가 만약에 뭐 3까지 된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뭐 여기 1이 있고 3이 있으면 안 끊겨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돼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떤 그래프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계속 연속되는 거니까. 그럼 1부터 3까지니까 아니 끊겨 있으면 그냥 더하면 되는데 연속돼 있으면 얘를 더한다라고 하는 이만큼의 어떤 형태가 뭐처럼 보이는 거죠?
넓입니다. 돼요?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였을 때 y 값을 싹 다 더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만큼의 범위의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이때는 그냥 얘는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그래서 얘가 fx라고 딱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fx dx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돼요? 그래서 그냥 굳이 얘기하자면 그냥 확률은 넓입니다. 확률은 넓이로 표현은 넓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우리가 그 확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인테그랄을 뭐 거의 쓸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넓이를 좀 잘 구해 주셔야 되고요. 특히 이쪽 같은 경우는 피처링이 필요합니다. 그죠? 피처링. 자, 너 랩 좋아하니? 아 그래요? 자, 제일 좋아하는 래퍼가 누구예요? 블랙넛은 아니죠? 그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봐봐. 그래서 피처링이 필요한데 얘는 이겁니다. 자, 여기는 닮은. 생각보다 직선에 연관된 게 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닮음과 연관된 거를 가지고 본다는 게 좀 편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저걸 잘 못 풀어 너네들이. 닮음을 별로 안 좋아하나 봐. 중학교 2학년을 좀 잘 안 다니셨나 봐요. 그죠? 중학교 2학년 때 나오지 않냐? 평행선과 닮음이라고? 아닌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래.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이거는 은근히 애들이 많이 틀려요. 그래서 이제 넓이를 구하는데 아니면 그냥 인테그랄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닮음을 잘 못 쓰겠으면 적분이라도 좀 잘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니까 이건 어쨌든 확률은 넓이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 순간에 넓이는 확률은 없습니다. 확률은 0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산 확률 분포면 P라고 쓰고 X 이퀄 1이라고 하면 그냥 얘가 존재하거든요. 얘가 존재. 이게 있어. 이렇게 읽어주면 돼.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자, 근데 연속 확률 분포에서 어떤 순간일 때 확률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P라고 쓰고 X 이퀄 1이라고 쓰면 인테그랄 1부터 1까지 fx dx이기 때문에 그럼 그냥 이거는 0이 되는 거죠. 돼요? 이건 뭐 되게 당연한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연속 확률 분포. 다시 말하면 확률 밀도 함수에서 그 순간의 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맞는다는 거지.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처음 나올 때 정의되는 그런 구간 자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넘겨봐. 물론 되게 당연한 얘기겠지만 258번에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대놓고 다 나와 있어요. 이쪽은. 그리고 261번도 마찬가지로 x랑 y가 갖는 값의 범위는 0부터 6까지니까 다 똑같이 0부터 6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와 있을 때 만약에 여기서 이쪽은 x가 a부터 b까지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변수의 범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변수 범위가 나와. 물론 얘도 저도 나오겠죠. 확률 질량도 나올 텐데 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얘는 인테그랄 쓰고 a부터 b까지 fx dx가 1이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쪽은 확률의 총합 1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질을 갖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건 1이다. 이것만 가지고도 한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보다는 이게 막 정답률이 엄청나게 뭐 도그락하거나 다 맞추기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되게 상식적인 얘기일 텐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를 좀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함수의 특징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뭔가를 좀 쓸 수 있으니까 요거는 좀 잘 알고 계시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요게 되고요. 그래서 넘겨볼게요. 자, 258번. 258번. 자, 봅시다. 풀어볼까요? 258번부터 풀기 좀 그런가? 260번 먼저 볼래요, 그러면? 260번? 약간 발사지 같은 문제야. 자,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는 0부터 8까지고요. x의 확률 밀도 함수 fx의 그래프는 직선 x는 4에 대해서 대칭이래요. 아이씨, 그럼 대충 그려 이렇게. 뭐 대칭이면 뭐 이렇게 되든가 뭐 어떻게든 되겠지 뭐. 자, 그러면 얘가 4가 되는 거죠. 여기 x라고 쓰시면 돼요. 자, 여기를 뭐 대충 0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이쪽을 8이라고 쓰면 되겠죠. 다른 데는 있어도 필요가 없어요.
다른 데는 뭐 어차피 나와 있는 것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야 이게 이렇게 대칭이면 야 물론 정규 분포 때 얘기하긴 하겠지만 그럼 여기 오는 확률도 2분의 1일 거고요. 저기 오는 확률도 2분의 1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대칭이니까 먼저 생각해야 될 건 이거잖아. 자,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죠. 그러면은 봐봐 여기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6하고 여기. 뭐 이러면 되잖아. 그러면은 야, 얘를 S라고 두면 되겠네. 심심하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2분의 1 빼기 S다. 그러니까 온갖 걸 다 문자로 둘 수는 있겠지만 굳이 하여튼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가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도 S고 이쪽도 2분의 1 마이너스 S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런 게 약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자 그랬을 때 2부터 6까지를 구하는데 먼저 2부터 4까지 넓이가 S인데 거기에 3배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3P 해놓고 이거니까 이거 이퀄 그럼 4 곱하기 6부터 8까지는 2분의 1 마이너스 S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뭔가를 좀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그럼 여기는 그럼 이제 2 마이너스 4S가 될 거니까 그러므로 7S가 2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S는 7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를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2S 값 구하면 되는 거니까 7분의 4가 정답이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뭔가를 좀 보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약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260번 정도가 좀 기본적인 형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요즘의 문제를 대부분 갖고 왔거든요. 여기 있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막 엄청나게 쉬운 거보다는 약간 전체적인 개념적인 부분들이 없지 않아 이제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뭐냐 그 뭐라 그럴까 그 258번 한번 풀어보세요. 258번도 해야 되고요. 261번도 좀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내신에는 엄청나게 잘 나오는 게 261번이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고 이제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게 요즘 모의고사 좀 나오긴 하니까 우선은 258번부터 좀 풀어보세요. 258. 없어요? 뒤쪽에 보면 있을 거예요. 합시다. 끼리끼리. 자, 야 우선은 아무 생각 없어도 이거는 알면 좋을 걸. AC가 2다. 물론 뭐 여기서 쓸 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 모르지 뭐 어떻게. 이거는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게 왜냐면 이 전체 넓이가 얼마다? 1인 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건 기본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약간 놓치고 가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얘는 기본이긴 해. 근데 이쪽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걸 잘 봐야 돼요. P라고 쓰고 X가 B보다 작거나 같다 빼기 P라고 쓰고 X가 B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이 확률이 4분의 1이래. 이게 4분의 1이래. 아니 그러면 자 이게 또 그 왼쪽이 좋니 오른쪽이 좋니? 왼쪽. 왼쪽? 그럼 얘를 S라고 봅시다. 되니? 그럼 얘는 못 빼기 S가 된다? 이건 자동. 그러니까 이거 4개는 진짜 제발 알고 있어야 돼. 생각보다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가면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기본인 거야 어떻게 보면. 그래서 확률의 총합이 1인 거니까. 그러니까 문자를 굳이 우리가 되게 많이 쓸 필요가 없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B보다 작거나 같은 건 S가 되는 거고요. B보다 크거나 같은 건 1 빼기 S가 나타난다는 거죠. 은근히 생각보다 애들이 이걸 잘 못 풀 수가 있어. 그래서 얘는 조심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얘가 4분의 1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쪽은
2s-1이 4분의 1이다 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2s가 4분의 5가 되겠죠. 그래서 s 이퀄 8분의 5다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s 이퀄 8분의 5 되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서 생각했을 때 이쪽이 8분의 5다 이렇게 되는 거죠. 8분의 5. 그럼 여기서 이제 이쪽은 8분의 3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쪽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p가 어디 갔니? p라고 쓰고 이쪽은 x가 그러니까 루트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이쪽이 2분의 1이 돼요. 그렇잖아. 이렇게 뭔가 쓸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또 말하자면은 이거 아니니? BC. BC는 이게 몇 분의 몇이야? 이게 8분의 10인 거야. 8분의 10. 얘는 4분의 5겠지. BC. 두 개 곱하면. 4분의 5다라고 뭔가를 좀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식이 된다라고 쓸 수 있는 거고. 그럼 여기서 그 닮음을 쓴다라고 하는 게 자, 그러니까 루트 5까지의 범위, 루트 5. 그러니까 루트 5가 어딘가 있겠지. 이렇게 있을 거라고. 여기 어딘가. 이렇게 어딘가. 그럼 여기가 루트 5라고 생각하면 그럼 그랬을 때 이쪽까지 가는 그 형태가 뭐냐면 2분의 1이다. 2분의 1.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모르면 애매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까지 될 것 같아. 야 2분의 1이면 생각나는 거 있니 혹시? 자, 이만큼의 넓이가 몇 분의 1인 거야? 다시 말하면 2분의 1인 거죠. 그러면 내가 얘를 이렇게 쓴다고 쳤을 때 야 넓이 삼각형 넓이가 2분의 1일 거면 밑변 곱하기 높이를 했을 때 얼마가 나와야 돼요? 1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되니? 그럼 여기 있는 이 위치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다니. 이 위치가 나 오늘 집에 와서 일기 써야겠다. 5분이네. 돼요? 이거 알겠니? 되니?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으면 좀 애매해지다니까. 그래서 제발 여기서 그러니까 생각보다 얘기한 게 나온다니까. 이게 무슨 의미라고요? 닮음이라고. 돼요? 닮음이라고. 자 그럼 여기서 이만큼의 넓이가 2분의 1이라는 건 굳이 다시 좀 써보면 이쪽 이거 이퀄 8분의 3이다. 돼요? 그렇잖아? 야 그러면 야 얘가 8분의 4인데 이만큼이 8분의 5래. 돼요? 그럼 넓이 B가 몇 대 몇인 거야? 다시 말하면 4대 5인 거야. 돼요? 근데 무슨 의미라 그랬지? 닮음이라 그랬죠. 그럼 당연히 무슨 B가 나올까? 길이가 나올까? 야 이거는 솔직히 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닮은 문제야. 그냥 이렇게. 그럼 얘는 몇 대 몇이에요? 2대 루트 5. 돼요? 오케이? 그러면은 야 여기랑 길이 B가 2대 루트 5래. 2대 루트 5니까 생각해봐. 여기에다가 몇 배 하면 OC의 길이가 될까? 2대 루트 아니에요? 2대 루트 아니니? 그럼 얘를 양변을 2로 나누면 얘랑 똑같은 건 1대 몇 분의 루트 5니? 2분의 루트 5 아니야? 그럼 넘어갈 때 몇 분의 루트 5 하면 돼요? 2분의 루트 5 하면 된다는 거야. 됐니? 오케이? 이해 안 가면 소리 질러야 돼. 아! 이렇게 해야 되죠. 자, 그럼 이게 2분의 루트 5를 곱하니까 이쪽은 여기 있는 C의 값은 반드시 몇 분의 1일 수밖에 없다? 2분의 1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돼요? 그러니까 이걸 못 해내면 끝난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뭐 어떡할 거야 이거를. 만약에 그게 싫다. 전 싫어요! 이러잖아. 그죠? 자, 그럼 내가 계속 그 말은 하죠. 이게 어디든 통할 수 있는 게 무슨 기좌가 되겠니? 돼요? 아 너무 창피하다. 이렇게 쓰는 게 괜찮아.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뭐라고? 직선이 나오면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게 무슨 물기가 있어요? 기울기. 물론 얘는 좌표까지는 모르겠지만 돼요? 그럼 야 이게 루트 5분의 1 아니에요? 되니? 그럼 이 직선의 무슨 울기를 구할 수가 있죠?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죠. 그럼 여기는 루트 5분의 1 이러니까 이러면서 그죠? 자, 기울기 얼마야? 5분의 1.
돼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쓴다는 거 결국은 그거를 가지고.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말했을 때 BC의 그 곱한 게 4분의 5라고는 했을 거 아니야. 돼요? 오케이? 그럼 다시 말하면 얘가 B면 이쪽에 있는 이만큼은 5분의 1이니까 여기 있는 C는 반드시 몇 분의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5분의 1 곱하기 B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돼요? 오케이? 그럼 이거를 가지고 보면 여긴 얘가 5분의 1 B니까 얘는 5분의 1 B 제곱이 4분의 25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나온다는 거죠. 돼요? 오케이? 그렇게라도 구해야지. 그러니까 구하는 방법이 한 가지는 아니거든? 근데 일반적으로 닮음이 제일 쉽긴 해요. 일반적으로. 근데 솔직히 난 닮음 안 쓰긴 했어. 나는 별로 안 좋아했거든. 남들이 푸는 걸 별로 그렇게 풀기 싫어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근데 그래서 나는 약간 그 직선의 기울기가 좀 직선. 직선. 그래서 직선 기울기. 이제 그거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해야지 어떻게든. 왜냐면 어차피 이게 닮음을 이용해서 가는 게 기울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가는 형태니까 어쨌든 얘는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A, B, C 값 다 구할 수 있으면 지금 다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래서 258번에 좀 별표를 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각보다 이게 28번이니까 제일 어떻게 보면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확통이 이게 그나마 제일 어려운 거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니까 괜찮을 수 있죠. 근데 약간 확통은 이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8, 29, 30 중에 뭐가 어려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랜덤인 것 같아. 그래서 가끔 30번 중에 되게 쉬운 것도 있고 그러니까 29번인데 더럽게 어려운 게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약간 확통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거 중에 어려운 게 그냥 제일 30번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258번 정도 할만하죠. 어떻게 보면 이 정도면.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이니까 보시면 되고요. 261번도 별표를 치세요. 풀어보세요. 이거를 생각보다 정확하게 푸는 애가 별로 없더라고 보면. 그래서 요 정도 좀 정확하게 풀어야지 이제 우리가 그 통계할 때 좀 편하긴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풀어보시고 바로 정규부터 넘어갈 거야. 이거 한 다음에. 처음부터 잘 푸는 사람이면 되게 센스가 좋은 거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거. 자, 그러니까 얘가 좀 그래. 그러니까 처음 보는 게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풀면 되게 귀찮게, 막 엄청나게 막 이상하다기보다 복잡하게 풀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확인할 건 없어. 얘가 뭐 확률이 1이 아닌가 이렇게 확인할 건 없고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fx 더하기 gx가 k거든요. 근데 잘 보면 얘도 이거다. 확률 밀도 함수고요. 얘도 확률 밀도 함수. 돼요? 그럼 제발 여기 있는 거를 뭔가 써먹는다는 생각을 좀 해줘 제발. 그리고 여기서 그 관심 있는 그 형태가 0부터 x랑 y랑 똑같이 6 사이가 전체적인 어떤 그 범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딱 여기 범위 안에서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그럼 제발 가장 쉬운 건 이겁니다. 가장 쉬운 건 얘야. 자, 그러니까 여기서 fx 더하기 gx가 있잖아. 인테그랄을 쓰고 인테그랄을 쓰고 요게
이걸 몰랐으면 약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 특히 그러니까 수능은 솔직히 똑같은 게 나올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내신을 준비하는데 이 문제를 잘 못 푼다? 그럼 망한 거예요 그냥. 자 0부터 6까지. 0부터 6까지. 그럼 이게 확률 1도 함수니까 다 더하면 1이라고. 그럼 얘도 1이고 쟤도 1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2야. 그거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걔부터. 그러니까 이거를 몰랐으면 큰일 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한 개념은 이겁니다. 그냥 여기서 나온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정규분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이 네 개를 가지고 본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아요. 생각보다 이걸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닮음과 연관되는 게 나오는 거니까 그건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은 기억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딴 거 나오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거 dx로 쓰면 되니까 그럼 이거 그냥 6k가 인 거야. 그래서 그러므로 k는 3분의 1이라는 거죠. 그거부터 생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p라고 쓰고 자 그럼 여기는 y니까 y가 그럼 뭐냐 이거 6k k가 3분의 1이니까 이쪽은 2부터 시작해서 여기는 15k니까 5까지. 이거잖아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되죠 뭐. 야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변수라고 해서 변수가 그러니까 이거잖아. 그러니까 x밖에 몰라 우리는 지금. 여기 이거 x. 물론 얘를 어떻게 그릴 수는 있겠죠. 3분의 1을 여기다 그어놓고 3분의 1 빼기 뭐 fx니까 뭐 3분의 1 여기다 그어. 그래서 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6분의 1을 이렇게 그어. 그러니까 얘가 3분의 1이니까 그러면은 fx 더하기 뭐 gx가 3분의 1이니까 얘를 평균 낼 수 있거든? 야 그럼 이거 둘의 평균이 몇 분의 1이야? 집에 가고 싶다. 자, 3분의 1 평균이 6분의 1 아니야? 두 개 더해서 반 나누니까? 그럼 6분의 1을 이렇게 그어가지고 못하면 이거라도 해야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얘 값만큼 더 가서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쓸 수 있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걸 가지고 봐도 되는데 걔를 가지고 봐도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역함수를 구하는 거랑 비슷한 이치거든요. 얘를 구하는 게 그러니까 얘를 배우는 게 웬만하면 역함수 안 구하려고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얘를 이렇게 안 쓰자는 얘기야. 안 쓰고 싶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이걸 안 그리고 해보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아니 이거라며 x를 봤을 때 그 x랑 y를 더한 게 일정하다라는 거야. x랑 y를 더한 게 일정하다. 이게 x면 이게 y일 거 아니야. 그럼 그걸 더한 게 3분의 1이라는 거야. 돼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아니 그 그림 그리든가 이렇게 피카소야. 우리는 그냥 미켈란젤로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지 뭐 어떡할 거야. 근데 그거 말고 그냥 얘로 바꿀 수 있다고. x라는 걸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럼 x 더하기 y가 3분의 1이기 때문에 y를 그냥 3분의 1 마이너스 x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냥 해도 돼요. 다시 말하면 이거 뭐 넓게 해서 해도 돼. 상관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건데 그럼 이제 얘잖아.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 3분의 1 빼기 x니까 집어넣으라는 거죠. 여기서. 이게 3분의 1 마이너스 x. 그래서 약간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가도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여튼간 이렇게 해서 이제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아니면 또 이제 이게 또 다른 또 솔루션을 본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얘네매 어쨌든 fx 더하기 gx가 얘가 3분의 1이니까 그래서 굳이 또 말하자면 그냥 이거는 또 이렇게 보면 돼요. 인테그랄 쓰고 똑같은 얘기거든.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어디 갔니? 2부터 시작해서 5까지였죠. 2부터 5까지. gx, dx. 얘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렇게 써도 되죠. 이거 이퀄 인테그랄 2부터 5까지. 이쪽은 얘를 넘기면 되니까 3분의 1 마이너스 fx, dx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얘가 제일 좀 깔끔한 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걸 가지고 볼 거기 때문에 어차피 어떤 범위의 어떤 그 확률을 구할 거기 때문에 범위 확률 같은 경우는 넓이를 가져가는 거고 얘를 구하는 게 답이니까 그러니까 뭐 넓이 구하는 거야. 뭐 이거는 그냥 3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1이라고 쓰시면 되고 마이너스 인테그랄 2부터 5까지니까 2는 여기 어딘가 있을 거고 이렇게 5가 여기 이렇게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만큼의 넓이를 구해주시면 그냥 바로 끝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를 구하든 그냥 마음이야.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은 얘는 2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이만큼의 넓이가 2분의 1인 거고. 돼요? 이만큼의 넓이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는 게 좀 편할까? 라는 건데 자, 얘도 마찬가지야. 가장 간단한 게 무슨 의미라고요? 닮음이라고요. 그치? 닮음이야. 그럼 봐봐. 그러니까 이만큼 전체 넓이를 구하는 게 상대적으로 무조건 어렵진 않을 거란 말이죠. 돼요? 그럼 이 전체 여기 직각삼각형 넓이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쪽은 3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여기는 8분의 3이라는 거야. 돼요? 그쵸? 자, 근데 봐봐. 여기서 이쪽에 있는 이 삼각형을 가지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는 건 이 남은 것만 보면 되니까 그럼 나는 여기에는 이만큼의 삼각형 하고요. 저기에는 저만큼의 삼각형의 무슨 율만 보면 끝날까? 비율만 보면 끝나요.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 닮음이거든요. 근데 무슨 비가 있을까? 돼요? 그게 몇 대 몇이야? 2대 3이죠. 넓이는 얼마다? 얘는 400. 돼요? 그럼 이 전체 넓이를 S라고 두면 얘가 S라고 두면 얘는 9분의 4인 거지. 그래서 9분의 4 했어. 9분의 4야 전체. 근데 전체가 얘였으니까 얘를 곱한다. 또 얘는 뭐 굳이 말하자면 그럼 얘는 9분의 5 곱하기 8분의 3 하면 되죠. 그런 방식이야. 그러니까 그게 싫으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뭘 하든가 그냥. 뭘 하든가. 아니면 뭐 이게 해. 그럼 여기 12분의 1이니까. 아니면 뭐라도 구해야 될 거 아니까.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그럼 얘만이라도 구하면 되니까 이쪽은 3분의 2니까. 그럼 여기서 이쪽에 있는 이만큼의 값을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서 3분의 2만큼을 가져가시면 되니까 이쪽은 12분의 2니까 6분의 1이 되는 거죠. 돼요? 그럼 알아서 하세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쓰든가. 뭐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가장 쉬운 건 닮음이나 그리고 대놓고 나와 있어. 닮음 같은 걸 이용해서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못하면 다른 걸로라도 해야지.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적분을 이용해서 가도 되거든. 얘는 2부터 3까지라고 쓰고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해가지고 가도 되니까 그러니까 어찌 되었든 어떻게든 쓸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니까 보시면 되고 사실 여기서 포커스는 얘를 구하는 거죠. 3분의 1. 그러니까 이거부터 못 구해서 애들이 틀립니다. 그래서 얘는 좀 잘 기억해 두시고 특히 내신을 좀 준비하시는 분들은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거니까 얘는 좀 잘 기억해 두시는 얘기입니다. 돼요? 알겠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쯤이면 된 것 같으니까 좀 쉬었다가 정규분포 갈게요. 좀 쉬었다가 정규분포 가고 정규분포 하고 그다음에 아까 내가 말했던 거 이거 그 이항분포랑 연관되는 거 하고 그럼 그게 어떻게 보면 오늘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거니까 오늘도 한 2문제? 2-3문제 정도 하는 거거든. 이거 보면 수능이 나오는 거.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